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곳곳에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남개발공사가 낙후 지역 개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년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농어촌 범죄 예방 활동 등 그간의 성과도 되짚어봤습니다. 낮은 관세율을 노리고 중국산 인삼가루를 섞어 제조한 건강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불볕더위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무화과 재배 농가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들을 기다란 유인줄에 묶는 농민들의 손길이 유달리 분주합니다. 1헥타르, 3,000평의 밭을 부부의 힘만으로 가꾸는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장시간 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전 11시 정도인데요. 햇볕이 내리쬐는 밭 한가운데 나왔더니 온도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챙이 긴 모자와 긴 옷으로 애써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갖고 새벽에 한 5시나 나와서 아침 한 10시, 9시 반이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장시간 땡볕 아래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도 비상입니다. 철근을 나르기 위해 트럭과 현장을 여러 차례 오가는 사람들의 작업복이 금세 땀으로 젖어듭니다. 많이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땡볕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는 동료분들 중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가장 더운 오후 2시 무렵 천막 그늘 아래 한두 대의 선풍기로는 모자라 제빙기 속 얼음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와의 싸움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노동당국도 일주일가량 빠르게 사업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폭염 때는 일사병 같은 어떤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한여름 같은 6월 더위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3주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3% 증가한 상황. 이 가운데 88.9%인 64명이 공원과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의 증상을 보인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약관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리의 재해보험 보상 기준 수확량을 시바르당 258kg에서 416kg으로 상향할 것과 시설작물 보상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조량 감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명문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태원여객에 대한 법원이 지난 10일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주식회사 태원여객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 오는 7월 1일까지 채권 신고, 7월 22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법원 별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원유진운수 노선권 인수 협상과 비용 집행 등은 법원 파산 관제인이 맡게 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안을 만들고 낙후 지역 개발, 지역 특화형 미래 산단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전남개발공사. 남학신도시 첫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여수에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었고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강진 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 중남부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립 이래 최대치인 당기 순이익 579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특화형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해온 20년, 함께 여는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스마트한 정주 여건 개선과 낙후 지역 개발, 전남 대도약을 위한 에너지 사업 등 5대 핵심 방향도 설계했습니다. 총 5개 산당 240만 평 규모의 2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4,000여 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전남특별자치도 염원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세레머니도 펼쳐졌습니다. 전남 도에서 이런 개발공사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당시 임직원 7명에 불과했던 전남개발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4실 8처로 임직원 수가 14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중국산 인삼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분말의 관세율이 인삼 원물을 수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인삼분말을 수입하는 충북의 한 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중국산 인삼가루를 섞어 만들어 놓고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인삼분말 수입 신고 필증에는 중국을 의미하는 CM 표시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중국산이지 이게 다 지금. 이걸 갖고 이걸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범죄에 가담한 업체는 원료를 수입한 업체뿐만 아니라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들 세 업체는 원료 구입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인삼 분말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을 7대3 비율로 섞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유통망을 갖춘 업체가 한 박스에 최대 4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적발된 물량만 1.4톤, 4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암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인 다단계 유통망과 통신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전방위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인삼분말의 관세율이 백삼이나 홍삼을 수입했을 때의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삼 원물은 관세율이 220%가 넘고 홍삼의 경우 750%가 넘는데 인삼분말은 관세율이 20%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인삼, 홍삼 등 원물로 수입했을 때와 가공품인 인삼 분말로 수입했을 때 관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입건한 가운데 전남에 있는 한 업체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군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항 3자회동 발언에 대해 무안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1일 강 시장이 3자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마치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의 반대 입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무안군은 군공항 무안 이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김산 무안군수가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광주시장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무안군은 3자회동에 공감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늘부터 5일간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제53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2,500여 명의 육상 엘리트 선수들이 170개 종목에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데
400m 릴레이 종목에서 한국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등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칩니다. 또한 아시아 투척 선수권 대회도 내일부터 중국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한평 골프고등학교 박진 선수가 지난 11일 솔라시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24 골프티 헤이골프 주니어 투어 1차 대회에서 4언더파를 기록하며 여자 고등대학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진 선수는 지난 7일까지 열린 제2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에서도 3언더파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리그2에서 2위를 유지하며 성적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부천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는데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선제골을 내주며 뒤지고 있던 후반 임찬울이 올린 크로스를 김종민이 밀어넣으며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조지훈의 연속골로 김포FC의 역전승을 거둔 전남 드래곤즈. 앞선 FC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해결사 김종민의 추격 신호탄을 시작으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2골을 더 추가하며 리그 2위까지 도약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눈앞에 있는 경기들을 잡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좀 멋있는 승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전남의 누적 승점은 27점, 1위인 안양을 3점 차로 쫓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번 주 토요일 경기가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전남이 이기고 선두인 안양이 성남에 진다면 승점은 동일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게 돼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전남 사령탑 3년 차를 맞은 이장관 감독은 앞으로 남은 경기도 전남만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며 자신했습니다. 리그를 하고 있는 초반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상위권에 가고 있지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전남다운 득점을 많이 하는 이런 공격 축구를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남 평균 관중수가 지난해보다 80% 증가하는 등 일부 리그 승격을 염원하는 홈팬들의 갈망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2기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농어촌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등 1기의 성과에 이어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경찰청에서 분리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 2년 연속 전국 1위와 섬지역 치안 기반 구축 등 성과를 보였습니다. 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도입하고 치안 드론 개발 사업 공모 선정 등 실적도 기록했습니다. 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교통정리나 자율방범 등 치안활동단체와의 협업은 더욱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용품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예방활동하나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교통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 설치와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 등을 통해 자치 치안을 실현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다음에 지역 치안의 친절을 한 번 더 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더 주민에게 가깝게 가는 자치 치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는 40% 수준. 인지도 개선과 함께 사무국 파견경찰 정원 현실화 등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상황에서 2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작천면 야흥리 일대에서 코끼리 마늘꽃 3데이즈 행사를 엽니다. 행사 기간 작천면 까치네 공원과 부흥마을 등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코끼리 마늘꽃 군락지와 함께 샤스타 데이지와 나비 바늘꽃 등을 볼 수가 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인절미 떡 만들기, 코끼리 마늘빵 시식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목포 시립합창단과 목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한국전쟁 정전 71년을 맞아서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영혼으로 빚은 메아리라는 주제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목포 시립 양대 합창단을 비롯해서 광주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카메라타 전남, 목포 시립 무용단 등 150여 명의 출연진으로 구성돼 역대급 규모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오는 14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안좌도 고분군 전라남도 지정유산 신청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안좌도 고분군의 학술적인 가치와 위상을 밝혀 도지정 유산 신청의 당위성과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안좌면에서 천사섬 기념의자 기증 릴레이가 진행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자 기증 릴레이는 지난 10일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5개 의자가 모아졌으며 주요 관광지와 선착장 등 다중이용 시설 위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3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을 포함한 6명이 인근 어선에 구조됐으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실종돼 현재 수색 중입니다. 해경은 수색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 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 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탐진장학회가 어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강진과 장흥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역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명당 150만 원씩 모두 5,25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100일장 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탐진장학회는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1,365명에게 8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을 맞아 산사태 발생 등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의 민가가 있는 순천과 한평 등 16곳을 대상으로 붕괴 위험성과 토소 유출 등을 점검하고 위험성이 발견되면 복구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전남 북동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이하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엔 목포가 30도, 강진이 34도까지 치솟아 불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에 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한낮엔 격렬한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목포가 30도, 무안과 한평 31도, 영암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장흥과 해남의 한낮 기온 33도, 강진은 34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지만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48분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낭만항구 목포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대회. 포환, 해머, 원반, 창 던지기 등 20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53회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대회.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열의 90%를 흡수하는 바다. 현존하는 첨단의 친환경 기술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곳. The ocean whispers secret tales. Hey-oh, hey-oh. The darkened night is silent light. Hey-oh, hey-oh. 매년 10만 척의 선박들이 쏟아내는 바다 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바다에 더 많은 배가 아닌 더 많은 친환경 솔루션을 띄워갑시다. In the starry sea of dreamland.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아는 맛보다 맛있는 비빔면이 왔어요. 매콤 새콤 쫄깃하게. 거봐,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니까. 더미식 비빔면.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청소기가 무겁기 때문. 새로 나온 에보파워 시스템 네오. 가벼우니까 수시로 꺼내서 바닥이 더러울 땐 더욱 강력하게. 바닥에서 카펫까지 한 번에. 헤어도 엉킴없이. 깔끔한 마무리까지. 가벼운 시작, 완벽한 청소. 샥 에보파워 시스템 네오. She's my wife. First, safety. Second, safety. 그런데 자만타면 여유 가득. 그렇게 좋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